현장 모습을 좀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한 55분 뒤부터 본격적인 취임식이 거행될 예정인데 현재 모습은 의사당 내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오늘 북극 한파 때문에 원래 밖에서 야외에서 진행되게 예정이 됐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로텐더홀, 그러니까 그 의회 안에 중앙홀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25만 명 정도가 참석을 할 예정이었으나 한 내부의 장소가 좁기 때문에 한 600명 정도만 의회 로튼다홀로 참석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일정, 백악관 바로 뒤편에 위치한 세인트 존스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예배 후에는 이제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티타임을 갖고 이후에 이제 의사당으로 이동하는 일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중앙에 위치한 중앙홀, 로튼다홀인데 이곳에 한 600석 정도가 갑자기 날씨 때문에 변경이 되면서 야외에서 실내로 열리게 되면서 변경이 되면서 자리가 만들어졌고 주요 인사들 600석 정도가 마련됐고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장소가 좀 협소한 관계로 아레나에서 이제 취임식 생중계로 2만 명 정도는 이제 시청을 하게 되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시각 현재 이제 로튼다홀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네, 현재 시각으로 이제 11시 한 6분 정도입니다. 여기 저희랑 14시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53분 뒤에는 2시부터는 그 현지 시간 2시부터는 우리 시간 2시고 현지 시간으로 정오죠. 정오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성대하게 열릴 뻔했었는데 25만 명의 초대장이 배부가 됐고 그런데 이 북극 한파 때문에 실내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40년 만의 일이네요. 네, 그렇죠. 캐피탈 힐에서 저쪽 그 포토맥 강까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그 워싱턴 마뉴먼트까지 그냥 한눈에 그냥 바라 보이게 되는데 그 좌석을 이렇게 쭉 다 채우면 뭐 22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이번에는 뭐 티켓 이제 나간 것만 해도 한 22만 장 정도 나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그렇게 좀 하려고 그랬고 사실상 뭐 한 8년 전에 이렇게 취임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취임식 하는데 드는 그 비용이라고 할까요? 그 예. 모금된 돈이 뭐 2억 불이 좀 넘으니까 3천억이 되잖아요. 맞아요. 3천억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모아놨는데 사실상 지금 북극 한파 때문에 그쪽으로 못 들어가고 로튼다워 홀에서 지금 하게 있는데 저기가 뭐 직경이 한 30m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예. 기껏해봤자 이제 상하원 의원 다 합하면은 그것도 인원이 435명이거든요. 지금 모습 보면 트럼프 일가의 가족들이 좀 입장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트럼프 일가인데 트럼프 일가 들어가야죠. 네네. 네. 그다음에 전직 그 대통령 부부 들어가야죠. 대법관 들어가야죠.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장관 이제 지명자들 예. 그 사람들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화려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북극 한파 때문에 화려함을 못 받쳐주는 그런 취임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화면에 나갔습니다만 전직 대통령 내외들이 입장을 했고 연방 대법관들도 입장을 한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반 교수님, 뭐 오늘 이제 저희와 함께 길게 좀 얘기를 나누실 텐데 야외에서 성대하게 치러질 뻔했지만 북극 한파가 일단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600여 명 정도가 참석하게 됐는데 오늘 이 취임식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실내 행사로 축소되면서 많은 미국민들이 좀 아쉬워한 점이 있어요.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자 워싱턴 DC에 많이 몰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식 초청이 의사당에 이제 로텐다홀에 600명, 예. 그다음에 캐피럴 원이라고 하는 어레나 지금 큰 거기에서 이제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잖아요. 2만 명 정도가 있고. 2만 명 정도. 그렇죠. 예, 그리고 워싱턴 DC 바깥에서 한파에도 불구하고 그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그 미국 시민이 모였는데 그 3단계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초청, 간접 초청, 그다음에 간접 참관 이 정도 수준으로 나뉘었는데 네. 어쨌거나 열기는 이제 대단한 것 같고요. 예. 그 열기 속에서 주목할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40년 만에 처음으로 북극 한파로 실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네. 이제 로널드 레이건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추위 때문에 실내 행사로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로널드 레이건을 닮으려고 하거든요. 그 시작이 음. 이 취임식부터 시작된다라는 측면에서 은근 뭐 내심 그 동기화되는 측면, 네.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시작을 같이 한다. 그럼 뭐가 같냐?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메가라고 하는 이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레이건이 썼거든요, 사실. 네. 힘을 통한 평화도 마찬가지로 레이건이 썼습니다. 그걸 이제 트럼프도 똑같이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써서 레이건이 냉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경쟁을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싸우지 않고 승리를 이끌었다.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을 취임하기도 전에 본인의 어떤 트럼프 이펙트라고 본인은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 이펙트를 통해서 전쟁을 휴전으로 이끌어냈다. 이 예.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승부를 어떤 띄워서 트럼프 이익이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됐는데 이제 그 시작이 되게 좋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예. 자, 저희가 방금 전에 모습을 또 보여드렸고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의사당의 로툰다 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모습이고 조금 전에 이제 반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또 김열수 실장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만 명은 아쉽지만 화면을 통해 봐야 네. 되는 그 체육관의 모습이 잠시 보였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어제도 여기 캐피탈 힐 아레나라고 하는 건데 거기가 이제 아이스 하키 시합하는 예, 예, 데하고 그렇죠. 농구 시합하는 데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용 인원이 뭐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거기 성리의 그런 그 어떤 행사를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예. 어젯밤에도 했는데 오늘도 나중에 이제 그 공연을 그쪽에서 뭐 공연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그쪽에서 나중에 우리 시간으로 2시부터 이제 현지 시간으로 12시부터 그거 하면은 거기서 이제 생중계하는 것을 거기서 텔레비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보는 거잖아요. 모니터를 예. 통해서. 거기에 이제 인원들이 그나마 거기 들어가서 초청된 인원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아마 대단한 그런 대우를 받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지금 방금 전에 보였었는데 이제 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메타 회장도 모습을 함께 했었는데 정말 거물급 뭐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다 참여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아무리 이제 참석을 많이 하고 싶은데도 예. 아마 저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이제 인원을 600명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그 600명 속에 빤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상하원 의원만 해도 435명이니까 맞아요. 나머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15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예. 가족들 이제 들어가야죠. 전현직 대통령 들어가야죠. 지금 그다음에 저는 기립을 대법관 했는데 들어가야죠. 누가 입장했죠? 자, 반 교수님. 네, 지금 자, 화면이 이제 조금 더 지금 자세히 압수하시는 보여야 알 수 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자, 이 또 기립을 해서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 지금 막 그렇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아, 네. 이제 예. 섰고요. 예. 지금 자. 저 뒷부분에는 아마 그 이번에 강요로 임명되는 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는 속보를 보면 이제 펜실베이니아 에비뉴 행진도 취소가 됐고 네. 지금 계속해서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도 부부 나오고 들어오고 지금 있고요. 들어오고 예. 있습니다. 자, 반 교수님 보실 때 오늘 참석하는 인원 중에 상당히 좀 눈길 가는 인원일까요? 어떤 인물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함께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4년 만에 평화로운 정권 임기 인수가 된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트럼프가 정권을 임기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취임식에도 사실은 뭐 참가하지 않으면서 보이콧 비슷하게 돼서 네. 평화로운 정권 임기 인수가 안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다 참가하고 예. 그다음에 바이든이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백악관으로서 올 때 이렇게 대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절차가 오래간만에 4년 만에 이제 예. 평화로운 정권 임기 인수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방금 클린턴 부부가 입장하면서도 그런 어떤 의미를 더 살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오바마 부인 미셸 오바마는 참가하지 않기로 했죠. 네. 그럼에도 불편한 어떤 감정은 좀 있는 거죠, 아직도. 네. 이 평화로운 이 정권 임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 2021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는 또 불참을 했었거든요. 또 백악관 만남도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4년 만에 또 박힌 위치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 지금 좀- 보신 것처럼 뭐 예. 부시 대통령 내외도 입장을 했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이제 전 현직 이제 대통령들이 입장을 내외가 하고 입장하고 참석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가운데 입장하는 모습들도 함께 보고 계시는데 이제 앞에 하던 얘기마저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런 바뀐 위치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에 대선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나서 자, 사실은 잠시만요. 저희가 얘기를 할수록 지금 굉장히 좀 일단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혼자 입장하죠. 예, 미셸 말씀해 주신다면. 미셸 오바마 없이 이제 그게 이제 부인이 같이 동행하지 않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뭐 추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제 예. 실망감이 크다고 봐야죠. 미셸 네. 오바마는 이제 민주주의를 굉장히 뭐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도전을 받는 위치에서 예. 바이든 민주당이 다시 한번 집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네. 그리고 트럼프 지금 당선인에 대한 어떤 암묵적인 요구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복원해야 되는 측면에서의 관심도 가져라 네. 그런 측면에서의 메시지도 낸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 후보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롤모델로서 위치를 가져가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는데 그게 좀 지금 좌초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참가하지 않는 걸로 메시지를 낸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 실장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바마 대통령만 참석을 했거든요. 저기 뭐방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더 보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 음. 추정하는 것이 과거의 전통대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그 전통이 계속 유지되어 왔으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4년 전에 이미 한 번 깼잖아요. 그때 이제 네. 불참을 했었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 깼는데 그게 아마 그때도 깨지 않고 그대로 했다라고 했으면 지금 아마 저기에 미셸 오바마 여사도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보통 저희의 어떤 문화적 특성을 보면은 부부끼리 또 부부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가자부터 가자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혼자 오게 됐습니다. 그게 좀 저희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뭐 문화가요? 거기 예, 그렇기도 한데 또 개인적인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셸 오바마가 이제 자기 주관이 강하고 그래서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부인의 그 주장을 좀 많이 존중을 하고 존중하는 거죠. 예, 부부 싸움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 그렇죠. 서로 존중 뭐 그런 그러니까요. 의미가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을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니까 이제 통상 나가면 부부로 나가는데 글쎄요, 제가 기억하는 그 대통령 중에서 가장 부부가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잘 안 간 그런 부분 중에 한 분이 미셸 오바마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을 방문할 때도 그 오바마 대통령 혼자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아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 양육하고 거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랬을 텐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서 좀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 온 것은 뭐 미셸 오바마의 여사의 그 나름의 철학이 좀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런 생각은 반 해요. 교수님 말처럼 뭐 난 부인을 배려하는 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수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간에 지금 네. 트럼프 일가가 또 입장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내외 트럼프 일가 연방 대법관 등이 차례로 입장을 하면서 오늘 잠시 후에 뭐 한 40여 분 남았네요. 40분 정도 후에 있을 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로툰다운을 아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네요. 공간이 크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직경이 30m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기에 뭐 들어가면 아마 자리를 저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았을 것 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인원 채운 게 아마 600명일 겁니다. 예. 맞아요. 아까 이제 그 김 실장님께서 이번 취임식 때 뭐 일기 때보다 저희가 뭐 리포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금이 엄청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자들은 이제 이렇게 모금이 됐는데 또 불구하고 야외가 취소가 됐으니까 못 본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수 있고 아까 반 교수님도 지금 뭐 600명만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 모인 상황이잖아요. 예. 그게 그 돈을 뭐 많이 못 구고 그걸 쓰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아쉽다라기보다는 많이 모은다는 거에 이제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트럼프의 목소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최절정에 있는 그 목소리를 그냥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그 들리게끔 그 자신이 그 돈을 기부한 사람이 그 트럼프의 목소리 어떤 단어 메시지에 실리게끔 그런 이제 노력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겠고 그것은 이제 비단 미국 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금 트럼프가 그 기부만으로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어떤 성취, 어떤 의욕 이런 게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번에 행정명령 한 100여 개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 외에도 뭐 데이 1에 행정명령 100여 개, 그럼 데이 2에는 뭐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뭐 좋게 말하면 박진감 있게 그렇죠. 조금 좀 어렵게 말하면 굉장히 그 압박 속에서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이 진전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것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하다. 그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관세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빠르게 템포를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하는 템포가 갖추어져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취임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